절대 전략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요일에 배터리 바이오 쪽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중요하다, 현금 관리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 48만 원 절대 가격에서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유한양행은 5만 8천 원에서 더 위에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지 한마디부터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코스피 2500, 2410, 2320, 밸류 변화 구간, 가로 열고 금리 5%, 가로 닫고, 이렇게 제가 정해봤습니다. 네. 금리가 밸류에이션을 변화시킵니다. 좀 더 비싸게 보이게 되는 거죠. 여기에 또 실적에 대한 우려까지 더 가세를 하면 더 밸류는 비싸집니다. 지수 지금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대 지수 1에서 2%의 하락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시장 풀어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좀 기업으로 한번, 샘플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좀 더 이야기 수월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2500에서는 일정 현금 의견을 좀 드렸었죠. 그리고, 좁은 밴드, 새로운 밸류가 나눠진다 해서 이제 중심으로 제시했던 자리가 2410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2410을 기준으로 위쪽이 한 2500이었으니까 한 90포인트 정도 빼서 2300 한 20 정도. 우리가 이제 약간의 오차를 좀 두더라도 이 정도 범위를 생각을 해서 밴드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이 자리가 이제 왔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최근에 한 3, 4일 정도 테스트를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좀 지지 테스트가 나타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알 수 없는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0.000001도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 1도 중요하지 않다. 그냥 이 구간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시장이 환율을, 그 다음에 금리를 안 건든다. 유가도 안 건든다. 나머지 수많은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서 지금 현재는 이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측하는 거는 저는 알 수 없다고 보거든요. 워렌 버핏도 그렇게 투자하지 않는데 일반인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저는 무의미하다라고 보거든요. 현상 쫓아다니는 거죠. 그건 또 고점에서 또 사는 거고 또 저점에서 파는 거예요. 올해 9월 말에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일반인들과 정반대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하단이 왔을 때 우리가 이게 2300을 깨서 2200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이건 모르는 거고 그냥 여기서는 그냥 딱 두 가지예요. 1번하고 2번 딱 나눠서 좋은 기업인데 지금 싸게 거래되고 있느냐 그러면 사는 거나 사거나 보유하신 분들은 더 사거나 현금이 없으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약한 종목을 좀 비중을 이동하거나 그 결정을 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좋은 기업이 아니라 그냥 적당한 기업인 거죠. 적당한 기업. 적당한 기업을 싸게 사는 게 아니라 투매 때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싸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주 투매 때만. 그러니까 악재도 좀 나와야 될 거고 폭락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2번 같은 경우는. 이걸 좋은 기업이냐 적당한 기업이냐를 나누는 게 뭐냐? 그럼 이제 금리 5%를 이기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이제 분할 매수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두 번에 나눠서 할 거냐, 세 번에 나눠서 할 거냐, 비중으로 할 거냐, 수량으로 할 거냐, 이건 이제 본인들만의 툴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 추세를 끌고 갈 수 없다면 중간중간에 비중 조절을 해야 먹고 토하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또 매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고, 이 기준이 없으면 아무래도 지금 같은 구간에서 계속 손해를 보겠죠. 이 기준이 있으면은 좀 더 여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게 행복해요. 지금 같은 구간에. 그리고 현재 기업들에 대해서 내가 접근을 했을 때 이 금리 5%를 푸는 거를 어떻게 좀 유연하게 풀 거냐. 업종마다 또 다를 거 아닙니까? 비즈니스 모델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죠. 기업들을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2300이 깨질지 안 깨질지는 저는 모르겠다. 근데 관심이 없다.
예, 저는 그냥 박스권 하단에서 만약에 더 빠지면 그냥 금리 5% 이기는 기업 더 사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럼 기업들은 이제 어떤 게 있겠느냐라고 보면 이제 전 유한양은 여기 해당한다고 봐요. 전 금리 5%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58,000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전에 54,000원대하고 같이 이야기했었어요. 이 구간에서는 전 매수 의견 좀 드린다고. 그러면 금리 5%를 이기는 기준이 처방의약품 매출 증가 이걸로 보지 않는 거죠. 레이저 티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레이저 티니 때문에. 비수세포 폐암, 치료 때 임상 3상 결과 잘 나와서. 이제 얀센하고 병용이 내년도 상반기에 나올 텐데, 그죠? 그러면 레이저 티닙이 없었을 때 밸류 오면 이건 이제 싸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 금리 5%를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매출 구조가 발생이 되는 구조로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58,000원 자리에서 좀 사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제 중요한 건 거래량이겠죠. 거래량이 붙으면 이제 저는 시세가 터진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빨 꽉 깨물고 가져가야죠. 터트릴 생각으로.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은 또 다시 사는 거예요. 5%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보니까. 그죠? 그리고 셀트리온 오늘 좀 보니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램시마 SC가 허가 신청이 그 미국 쪽, 그래서 이제 좀 완료했다. 이제 이거 승인을 좀 기다려야 되는 좀 상황인데, 저는 이거 금리 5% 이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78,000원이 트럭시만 없었을 때 밸류인데, 이제 거래량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비중을 어떤 식으로 이제 담아갈 것이냐, 단가를 어떻게 맞춰갈 것이냐, 이걸 이제 경계 기준을 이제 셀트리온을 아주 좀 좋은 샘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야 된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19만원 거래량 돌파되면 더 사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을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바이오제약 좀 보니까 한미약품이 좀, 미국 쪽에서 이 신약, 이 판매 증가에 대한 좀 기대치 때문에 좀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은, 레오케인 바이오가 좀 의미 있는 1.6조 정도 ADC 요 암젠 쪽 기술 이전 좀 하면서 급등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바이오제약은 이번 구간에 연말에 좀 여러분들이 좀 공략하고 가야 되는,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더 담아가야 되는 섹터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관점은 이걸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좋은 기업 하세요. 좋은 기업.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바이오에서도 적자 기업 하지 마시고 실적 나오는 애들 가운데서, 그죠? 좀 누구나 다 투자하고 싶은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거 제가 방송에서 많이 소개해드렸으니까. 그리고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좀 많이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48만 원을 기준으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뭐 저점이 46만 원이 될지 43만 원이 될지 40만 원이 될지 이걸 알면 좋죠. 제가 미래에서 오면 알려드리겠는데, 제가 미래에 와서 지금 현재 저점이 요겁니다라고 여러분한테 알려주면 참 좋겠는데,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이 정도 가격이면 사도 되겠느냐. 테슬라가 최근 들어서 이제 급락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에 더 악영향을 좀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62만 원에 안 사도 되는 거고, 57만 원에 안 사도 되는 거고, 55만 원에 안 사도 되는 거죠. 해외 분위기가 좋았었을 때 따라갔던 사람들이 물리는 거고, 오히려 61만 원대 매도했던 사람들은 같은 돈으로 수량을 더 많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배터리 사업이 성장하는지만 보면 되는 거고, 금리 5% 이길 수 있는지만 보면 된다. 그래서 35만 원대가 155기가와트시 생산했을 때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저는 250기가와트시 밑으로 떨어질 걸로 보지 않아요. 배터리 생산 캐파가. 약간 지연은 될 수 있겠지만, 올해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250기가와트시 밑으로 떨어질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250기가와트시면 이걸 밸류를 환산하면 한 48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뭐 약간 오차는 있겠죠. 1, 2만 원.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알 수도 없고. 그건 분할면서 하는 거예요. 61만 원에 팔았던 거 다시 밑에 사기 시작을 하는 거고. 다른 배터리들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조정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배터리 전반적으로 다 조정입니다. 뭐 삼성 SDI뿐만 아니라 포스코 케미칼, 뭐 LNF, SKC, 일진머티리얼즈 배터리 쪽의 자금들이 뭔가 집중이 된다거나 이런 흐름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9월 달에서 10월 달에 다른 쪽의 자금들을 싹쓸이 해가지고 가져가는
이런 현상이 이번에는 좀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시세가 이미 터졌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하고 밸류 차이를 좀 벌어놨기 때문에 그 간격을 좀 좁히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점을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삼성 SDI는 중대형 배터리 그 흑자 전환됐던 자리가 이제 50만 원에서 한 52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한테 집중적으로 추천드렸었고, 지난번에 저희는 이제 77만 원에 매도했다는 말씀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좀 다시 진입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들어갔어요, 저희는. 예, 저는 조금 더 조정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삼성 SDI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달라요. 그래서 지금 한 61만 8천 원 선 정도 좀 되고 있는데, 여기서의 악재가 좀 나오길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 SDI 악재가 아니라 뭐 배터리와 관련된 뭔가 뭐 투자 지연 소식이나 이런 악재가 좀 나와서 좀 더 분위기를 어둡게 했을 때 그때 저는 적극적으로 더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이전 고점이 좀 중요한 자리의 역할을 할 것 같아요. 한 8월 달에서 한 9월 달 이 정도. 이전의 고점 요 부근에서 악재가 나오게 되면 요거는 오히려 좀 사야 되는 악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4680이 이제 이 시세를 끌어왔었던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키워드는 건들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게 이 주식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성 SD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만약에 한 61만 9천 원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저점 모르겠지만 한 240선 근방에서 만약에 여기서 뭔가 악재 나온다. 그럼 그때부터 다시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77만 원에 팔았던 거. 이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배터리 가운데서 저는 이제 LG화학, 이 LG화학도 지금 한 61만 원 선 정도까지 최근 들어서 조정 흐름이 나왔습니다. 케미칼로 저는 보지는 않고요. 케미칼 때문에 이 시세가 낮다고 보지는 않아요. 케미칼 때문에 양극재 때문에 난 거니까 양극재의 밸류를 쏙 뺀 자리, 그 자리가 한 50만 원 한 중반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면은 LG화학 정도 다시 좀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 악재 나오면 더 좋고, 악재가 나오면은 좀 V자로 나올 수가 있고, 만약에 악재가 안 나오면 좀 탄탄한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중국 소비주들 관련된 주식들이 최근 들어서 좀 반등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한 60만 4천 원, 아무레 퍼치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한 13만 4천 원. 최근에 시장의 약세에 비해서 화장품 관련된 주식들하고,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그죠? 이런 주식들이 최근 들어서 상대적인 좀 대안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퍼포먼스가 화려한 건 아닌데 좀 장기간 하락을 하다가 중국 쪽에서의 방역 조치 완화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드라마나 한류 관련된 거에 대해 다시 중국 쪽에서 이제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약간 기대감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들 주식들이 시장에서 좀 상대적인 좀 저감에서 조금 더 유입될 수 있는 수준, 이 정도로 좀 보고 있고, 나머지 주식들은 지금 시장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달려붙어서 뭔가 수익률 좀 펼치기보다는 누가 실수하나. 그러니까 현대차는 한번 저점을 좀 깼잖아요. 기아도 저점을 깼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뭐 고려 아이언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조선주들, 현대 미포조선이라든지,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동안 좀 주도적인 역할을 못했던 애들, 상대적인 조정이 좀 나왔던 애들, 뭐 증권주들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하게 될 것 같은데, 비주도 산업군들, 이런 주식들 가운데서 누가 더 사고 치나, 이런 거를 지금 상호간에 좀 경계하는 흐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들 전체적으로 손잡고서 다 같이 상승하기보다는 반대급부를 좀 노리는 식의 흐름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걸 좀 염두하면서 여러분들 전략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좀 현금 관리도 좀 필요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주식에 대한 이 사고 파는 이 비중 관리도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1번하고 2번 나눠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좀 시장에서 5% 이기지 못할 것 같다. 자신할 수 없으면 완전한 투매를 좀 기다리세요. 완전히 더 큰 악재를 기다리시고 좀 이길 수 있다. 5%. 그걸 저는 이제 배터리에서 바이오 제약으로 보고 있는데, 삼총사를 보고 있는데, 이런 쪽은 오히려 조정이 나왔을 때 공략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이걸 좀 참고하시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회를 잡으려면 도리어 악재를 기다려야 된다. 5% 이상의 금리를 이길 만한 종목, 배터리 바이오 안에 있다는 점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코스피가 60일 이평선 이탈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SK 하이닉스는 52주 신저가 경신을 하는데요. 어려워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적극성을 띠기에는 애매합니다.
오늘 오전 개장 상황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